네, 이렇게 지난해 개방된 청와대에 대한 관심이 한풀 꺾이는 동안 정부가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특히 영빈관을 미술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큰 그림을 그리던 중 돌발 변수가 생겼는데요. 바로 최근 잦아진 대통령의 청와대 행사입니다. 계속해서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개방을 2달 앞둔 지난해 3월,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공간 대부분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문을 개방한 이후 정부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내놨습니다. 영빈관을 근현대 미술품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등 청와대를 한국의 베르사유 궁전으로 만들겠다는 게 밑그림이었습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처럼 건축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전시하는 개념입니다. 본관과 관저 영빈관은 프리미엄 근현대 미술품 전시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돌발 변수가 잇따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난해 12월 이후 눈에 띄게 늘어난 대통령실의 청와대 활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5일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국빈 만찬을 시작으로 해외 순방 직전까지 영빈관을 15번, 상춘제를 2번 사용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청와대를 찾은 셈인데 행사 전후 해당 구역의 일반인 관람은 제한됐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 문체부는 올해 처음 보고에서 청와대 활용 방안은 대통령실 자문단이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고 대통령실 자문단 역시 지난해까지 마친다던 로드맵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늘어난 대통령의 청와대 행사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청와대 활용은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공간을 실용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함이며 이전 발표 때 영빈관 사용 방안을 설명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돌려드린 보람과 혜택은 300만 명 가까운 방문객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청와대 활용이 시설 보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심화 조사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가치를 판단한 다음에 어디까지는 보존하고 어디까지는 활용하고 아웃라인만 잡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를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실은 청와대 활용 계획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와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